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전기전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자동차의 전장 부품들, 또 자동차에서 전기전자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이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안에 있는 전기전자 제어 장치 위주로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훑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전기는 뭐냐, 그 다음에 전자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기든 전자든 둘 다 결국 전자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전기공학, 전자공학은 이제 그렇다고 아마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성능을 개선하고 자동차의 안전성, 편의성 이런 것들을 이제 증강시키는 거죠. 자,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전자의 성질이 뭔지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전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어, 결국 전기의 어떤 흐름을 이루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이제 그 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 이제의 어떤 그 기본 성질을 가르치는 또 물질의 어떤 기본 음, 그 단위, 거기 이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있죠.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뭐 옛날에 내가 이제 뭐 중학교 때나 이럴 때는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배웠는데 원자 안에도 뭐 중성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발견이 돼서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하게 됐죠. 근데 그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 전자예요. 그 전자가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전하라고, 전자의 전하. 그래서 그 전자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19성 쿨롱이라고 하죠. 전하의 단위는 쿨롱이죠. 그래서 이 전하가 서로 다른 극성을 가지면 서로 다른 극성은 서로 이제 끌어당겨요. 서로 극성이 다르면 이제 마이너스다.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극과 음극 두 가지가 있죠. 서로 같은 극성을 가지는 전하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전자의 전하량은 1.6에 10의 마이너스 19성 이제 C이고 일시의 전하량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6.25 곱하기 10의 18성계의 이제 전자를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6.25 곱하기 625 6.25 곱하기 10의 18성계의 전자들이 모여서 1쿨롱의 전하량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쿨롱의 법칙은 거리가 r만큼 떨어진 두 전하 Q1과 Q2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전기력은 그 전하의 그러니까 그 전자의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가 멀면 전기력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는 결국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우리가 전자파 얘기를 하는데 전자파는 결국 멀리 떨어지면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우리가 뭐 전자레인지 많이 쓰죠. 전자레인지 제일 중요한 점은 그 우리가 만약에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사실은 그 전자레인지라고 하지 않고 전파레인지라고 해야지 맞는데요. 음,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문이 고장 나면 그 버려야 됩니다. 문이 전자레인지의 문이 고장 나면 버려야 됩니다. 문이 고장 났을 경우에 그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그 전파가 밖으로 새 나옵니다.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문이 고장났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전파가 이렇게 새 나온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전하량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어, 그게 쿨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작용하는 전기력도 커지고, 그죠? 전하량이 크면 작용하는 전기력도 커집니다. 전하량에 따라서 두 전하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거리에 제곱하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빨리 전기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면 전기력의 영향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전자는 결국 사람이 안 다치려고
또 뭐 어떤 피해를 안 보려고 한다면 결국 이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거죠. 전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압. 전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하는 다른 전하에 인력이나 청력을 작용시켜서 결과적으로 다른 전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걸 갖다가 전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전위라고 한다. 그래서 그 전위의 차이를 뭐라고 하느냐? 전압이라고 한다.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위이고 그 능력의 차이를 전위차라고 하고 그것을 전압이라고 한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전하량을 가지는 전하 간의 전위의 차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진 전하들끼리의 전위의 차이다. 그것이 바로 전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압의 단위는 이제 볼트를 씁니다. 1쿨롱의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1와트 뭐 줄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경우의 전압 V는 Q분의 W 라고 합니다. 전압의 극성은 수학에서 양수 음수 개념은 아니고요. 전압의 극성, 전압에 있어서의 극성은 두 위치에서 전위의 상대적인 크기가 크거나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압은 그러니까 이제 방향 개념이 아니라 스칼라 개념이다 이런 뜻이죠. 예, 방향 개념이 아니라 스칼라 개념이다. 전압을 표현할 때는 이제 이러한 극성이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전압은 두 단자 사이의 전위차로 인정이 됩니다. 요 전위차. 자, 전압 다음에는 이제 전류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두 전하 사이에 형성된 전위차에 의해서 전하의 이동이 생겨납니다. 전하의 이동. 전하의 연속적인 흐름, 그걸 갖다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초 동안의 1쿨롱의 전하가 어떤 한 단면을 지날 때의 전류량, 그죠? 그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I는 T분의 Q, 그죠? 그래서 전류의 정의, 그죠? 전하의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전하의 연속적인 흐름. 전류의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전류.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우리가 첫 주인가 둘째 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실제 흐르는 방향하고 다르다고, 그죠? 그래서 전류값에서 음의 분해는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전압의 극성 표시는 회로 해석에 있어서 매우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거는 이제 1A 전류 방향 이렇게 해놨죠. 마이너스 1A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죠? 전류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해놓으면 반대로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류의 방향, 요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의 개념. 자, 여기서 보면 전류의 방향과, 그죠? 전류의 방향, 이거는 전류의 방향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했는데 실제로 전류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류는 전하의 연속적인 흐름이라 그랬잖아요. 전하의 흐름. 예, 전하, 음전하가 이렇게 가고 있네요. 음전하가 이동하고 있네요. 음전하가 이동하네요. 그죠? 음전하. 이 음전하가 이동하는 이 방향은 사실 전류가 흐르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입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음전하가 이동하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 요거 헷갈려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류에다가 만약 전류값에다가 음수값을 정하면 그거는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는 것을 말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항과 컨덕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항. 저항은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레지스탄스.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해요. 전류가 흐르는데 이제 거스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의 단위는 1옴인데요. 1볼트의 전압이 인가된 도체에서 1A의 전류가 흐를 때 존재하는 저항. 그것이 1옴입니다. 저항값. 그
그럼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실행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흘러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의 반대 개념이죠. 저항 R의 역수가 바로 컨덕턴스고 단위는 지멘스를 쓰죠. 도체의 전류를 얼마나 잘 흐르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를 컨덕턴스라고 하고,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특성을 갖다가 저항이라고 한다. 요 개념입니다. 저항과 컨덕턴스는 반대 개념입니다. 자, ohm의 법칙. 저항 R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의 대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V는 RI,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됩니다. 저항 R의 전류가 흐르면 단자 B의 전위가 단자 A보다 낮아진다. 요 R에 전류가 흐르면 전위차가 있다. 이제 B가 A보다 전위가 낮아진대요. 저항이 존재하면 두 단자의 전위차는 저항 R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곱으로 주어집니다. 이 R과 I를 곱하면 그게 전위차가 됩니다. 이거는 전기 회로 해석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관계식입니다. 다음, 전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력은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에너지를 말하고요. 단위는 와트입니다. 와트. 만약에 오음을 이제 P로 쓰고요. 전력 P는 그 P로 쓰고 와트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P는 T분의 W인데 이걸 갖다가 VI로 쓸 수가 있습니다. VI. 요것이 I고요. 요게 V거든요. 그래서 ohm의 법칙을 적용하면 P는 VI고 이거는 V가 IR이기 때문에 I 제곱 곱하기 R이 되고요. 이거는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력이 양의 값이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고 전력이 음의 값이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소비, 그죠? P가 그 양수면 에너지 소비다. 그죠? P가 그죠? 15W로 양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한다. 근데 P가 음수면 에너지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그 전력의 그 부호에 따른 그런 이제 개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접지, 우리가 전기 설비에서 접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 전기 설비에서는 접지가 많이 나오고 자동차에도 사실은 이제 접지 개념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원에 의해서 회로의 각 부분에 상대적인 전위차가 형성되는데 이때 한 부분의 전위를 0으로 해서 기준을 하는데 이걸 접지라고 그래요. 접지가 표시된 회로거든요. 여기. 접지의 기호는 이렇게 쓰고요. G라고 쓰고 기호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점 A와 점 B에 대한 전압은 접지 G에 대한 상대적인 값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적인 값이다. 예를 들어서 VA가 있죠. 여기 VA. 여기 VB가 있어요. 여기 VA가 있고 VB가 있죠. 그래서 A와 접지 사이의 전위차는 VAG를 말하는 거다. 요 VA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요 접지하고의 그죠? 접지하고의 전위차를 말하는 것이다. VB라고 하는 거, 이 VB 여기요, 여기죠. 이거는 점 B와 G 사이의 전위차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전기전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